쪼쪼 소리가 들리면 녹화가 시작됐다는 뭐 그런 이야기. 아, 이제 글씨 잘 써야 되는데 소리는 언제쯤 올까요? 합시다. 그 몇 쪽이냐면 개념 플러스용 105쪽입니다.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선 이항분포 자체를 기억을 못해요. 그거 자체가 문제야. 그래서 당연히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틀리죠. 맞죠? 합시다. 그 이항분포는 뭐였냐면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이항분포가 뭐였냐면 이런 게 이항분포였어요. 인정아, 이항분포가 뭔지 기억나? 이거 왜 기억이 안 나냐면 이거 코로나 전에 배운 거야. 코로나 직전에 거의 배웠거든. 그래서 아마 기억이 안 날걸? 기억난다면 이항분포 이런 거예요. 내가 주사위를 10번 던져 10번 했을 때 3의 배수의 분위 나오는 횟수를 변수 x라고 하는데,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면 선정아 항상 변수는 밑줄에 쓰니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위해 써야 돼. 그럼 괜찮지? 그래서 주사위를 10번 던졌으니까 3의 배수의 눈이 선정아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 0번부터 오! 10번. 0번부터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갈 수 있잖아. 맞아? 그럼 그때의 확률은 유진아 어떻게 된다고 했어? 그때의 확률은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너 유빈이 아니야?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오니까 확률 어떻게 되겠어? 기침 나올 것 같은데? 아, 뭔 소리야. 아니, 기침이 아니고 재채기. 왜 이렇게 심하게 그래? 제가 말해줘. 1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온다. 네, 십시오.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일어날 횟수, 안 일어날 확률, 안 일어날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잖아.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는 분포를 사람들이 이항분포라고 한다니까. 이정아, 뭐라 그랬어? 확률이 기침이 코로나 아닙니다. 확률이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는 그런 분포를 이항분포라고 한다고. 그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말해봐. 네. 말해봐. 뭘 써야 돼? B 여기 N, P. 그치? 괜찮아? 기억나? 이항분포입니다를 알려주는 B고, 그쵸? 여기는 N, 총 횟수 10번이니까 10. P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거니까 3의 배수의 나올 확률은 몇 번이냐? 3분의 3분. 이렇게 써서 했잖아. 그럼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 구할 수 있었지. 맞아? 평균 어떻게 됩니까? 선정.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그치? 3분의 10. 그치. 얘랑 얘랑 곱하면 돼. 3분의 10. 분산은 거기다가 안 일어나는 확률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9분의 20. 표준 편차 거기다 루트 씌우면 되고. 이런 게 이제 이항분포잖아. 괜찮아? 이항분포는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이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B, N, P 이를 이용해서 그치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괜찮지? 그럼 이제 한번 거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6쪽. 와, 이거 어려운데, 그쵸? 이거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어려우니까 이걸 필수 6번입니다. 필수 6번을 딱 봤더니 동전을 64회나 던진대요. 동전을 64회 던질 때 앞면이 30회 이상 34회 이하로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이게 문제야. 이해할 수 있나? 내가 동전을 64번 던졌을 때 앞면이 30회 이상 34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물어봤다고. 그럼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지, 얘들아?
내가 64번 던졌을 때 동전이 앞면이 30번부터 34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앞면이 30번 나왔을 때 확률을 구하고 앞면이 31번 나왔을 때 확률을 구하고 앞면이 32번 나왔을 때 확률 구하고 33번일 때 구하고 34번일 때 확률 구해갖고 다 더하면 그게 정답 아니야.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잖아. 그렇지? 우리가 지금 무슨 이항공포와 정규공포의 관계를 배우고 있으니까 맨날 그렇게 풀려는 거지. 원래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 동전을 64번 던져갖고 앞면이 30회 이상 34회 이하로 나올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앞면이 30회 나왔을 때 확률 구하고 앞면이 31회 나왔을 때 확률 구하고 32회 나왔을 때 확률 구하고 33회 나왔을 때 확률 구하고 34회 나왔을 때 확률 구해 싹 다 더하면 그게 정답이잖아요. 원래 이게 뭔 말인지 알아? 그럼 유빈아, 동전을 64번 던져서 앞면이 30번 나올 확률을 어떻게 쓰겠어? 그치? 64, 10, 30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일어날 횟수, 안 일어날 확률, 안 일어날 횟수 이렇게 하잖아. 아, 선정이 때문에 기침을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잖아요. 그럼 이 표를 쓰는 게 아니고 뭘 쓴다고 선정아? 계속 선정만 시켜야지. 말해. 아 기침하세요. 이러다 근데 이게 내장 나갈 수 있어. 내가 만약 기침을 했어. 근데 진짜 내가 확진자야. 그럼 이제 개념 없는 강사, 그치? 하면서 그치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마스크도 안 쓰고 하는 강사 하면서 그치? 박선정 막 인터뷰하고 있어 막 농담하고 짜증 났어요 막 하고 있어. 나 이제 완전 매장 나가는 거 아니야. 저도 자가병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선정아,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나오면 이항 분포라고 해서 그때는 이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B, N, P 이걸이지. B, N, P 맞아? N은 총횟수 64번. P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은 앞면이 나오는 거거든. 맞아? 앞면 나올 확률 몇 분이면? 2분의 1. 2분의 1. 괜찮아? 이걸 갖고 지금 이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들아. 이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 표를 봤더니 표준화된 표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확률을 구할 건데 그 표 자체가 표준화된 표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도 얘를 표준화 시킬 거라고. 표준화 어떻게 시켜 이정아? 원래 갖고 있던 값에서 평균을 빼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고 맞잖아, 그치? 그러면 이 변수는 z로 바뀌고 맞아? 그리고 얘가 갖고 있던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지? 그러니까 결국 표준화 시키려면 평균과 표준 편차 시그마가 필요하다고. 평균과 표준 편차 시그마는 여기서 구할 수 있지. 괜찮아요? 여기나 평균은 얼마? 30. 네, 30. 분산은 여기다가 안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16 이렇게. 괜찮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 시그마는 4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겠어? 그래서 이제 M하고 시그마에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P 4분의 30 빼기 32니까 얼마겠어, 선정아? 4분의 30 빼기 32니까. 아니 기침아. 아니, 너무 기침을 시키네. 야, 4명밖에 없는데 그럼 너무 쉽죠. 4명밖에 없으면 이렇게 돌아가면 쓰는 거지.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 Z고. 여기 그래. 희정이가 해. 얘가 4고, 얘가 32니까 여기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써야지. 괜찮아? 그래서 Z란 애는 항상 가운데가 0이거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대칭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아, 여기의 넓이, 여기의 확률을 물어보니까 그 표를 보시면 0부터 2분의 1까지는 얼마래요? 0부터 2분의 1까지는 0.192로. 괜찮지? 여기서 여기 요만큼이 0.192로니까 0.192로가 2배. 맞아? 그래서 정답을 0.383 이렇게 쓰시면 되나봐요. 괜찮겠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은 유제 6번을 지금부터 풀어주세요. 유제 6번을 풀어주세요. 왜? 99번, 99쪽이래요. 106쪽에 유제 6번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네, 그렇죠? 원래 이거 어려워요. 치유될 확률이 60%인 어떤 약이 있대요. 그러니까 치유될 확률 자체가 100분의 60이니까 5분의 3이겠죠. 5분의 3. 그랬을 때 이제 150명한테 이 약을 투여할 건데 치유된 환자 수가 99명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어요. 괜찮죠?
치유된 환자 수가 99명 이상의 확률을 물어봤거든. 그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지. 내가 150명한테 투여할 건데 치유된 환자 수가 99명 이상이려면 99명이 치유돼도 되고 100명이 치유돼도 되고 101명이 치유돼도 되고 이렇게 해서 150명이 치유돼도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게 맞죠. 99명이 치유될 확률, 150명 중에 100명이 치유될 확률, 150명 중에 101명이 치유될 확률, 150명 중에 150명이 다 치유될 확률, 그래서 싹 다 더한 게 정답이겠지. 아죠, 희정아? 아, 콜라까지 마시는 거야. 진짜. 괜찮아? 네. 그럼 봐봐. 150명 중에 99명 치유될 확률은 어떻게 써야겠어? 말해보라고. 150명 중에 99명 치유될 확률. 150. 그렇지? 150C 99 한 다음에 여기다가는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일어날 횟수, 안 일어날 확률, 아니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보니까 이런 걸 이항분포라고 하고, 이항분포일 때는 이 표를 이용해서 푸는 게 아니고 B, N, P 이렇게 하죠? N값은 뭐냐면 총 횟수니까 150명이니까 150이고, P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데 내가 원하는 건 치유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치유될 확률이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할 건데 지금 그 표를 봤더니 표준화되어 있는 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표준화 시킬 거라고. 교빈아, 얘를 표준화 시키면 이 변수는 어차피 Z로 바뀌거든 무조건. 괜찮아? 그리고 이 99라는 값은 원래 갖고 있던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걸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한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평균이 지금 얼마냐면 얘랑 얘랑 곱한 게 평균이니까 얼마예요? 90인가요? 90? 분산은 얼마겠어? 현정아, 분산은 평균에다가 안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 28. 36. 네, 36 감사합니다. 36. 그러면 표준 편차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M하고 C가 여기다 대입해 보시면 여기다 쓸게요. Z는 6분의 99 빼기 90이니까 6분의 9니까 2분의 3이네. 2분의 3.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확률을 구하시면 이게 정답인데, 그렇죠? Z라는 애는 항상 0을 기준으로 완벽 대칭이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그 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0부터 2분의 3까지 해당되는 이 넓이는 항상 구할 수 있죠. 0부터 2분의 3까지 해당되는 확률은 0.4332. 맞죠? 그러니까 전체 절반은 0.5. 그래서 0.5에서 0.4332를 빼면 그게 정답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0.0668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정답이 그래서 0.0668. 괜찮겠습니까? 그 아래 거 봐보세요. 6-1번입니다. 6-1번을 봤더니 이거 어차피 이따 다시 문제 풀 거거든. 그래서 뽑아놨으니까 좀 놨어요. 초대권으로 입장하는 사람이 전체 10명 중에 1명 꼴이라니까 초대권으로 입장하는 사람은 10분의 1이야. 확률 자체가 10분의 1. 10명 중에 1명 꼴이라니까 10분의 1. 근데 관람객이 지금 400명인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였어요.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람객 수가 A명 이하일 확률이 0.07이래. 그랬을 때 그걸 만족시키는 A 값을 구해서 문제입니다. 원래 이것도 이렇게 푸는 거지. 400명 중에서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람객 수가 A명 이하일 확률이니까 A명 입장해도 되고 A 빼기 1명 입장해도 되고 A 빼기 2명 입장해도 되고 이렇게 줄줄 가서 빵명 입장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해야 되는 건 400명 중에 관람객, 그러니까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람객 수가 A명일 확률을 구하고 400명 중에 초대권으로 입장한 관람객 수가 A 빼기 1명일 때 확률을 구하고 확률 구해 싹 다 넣은 게 원래 정답인데, 이 확률을 구해보면 400명 중에 A명이 초대권으로 입장한 거니까 400C A 한 다음에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일어날 횟수, 안 일어날 확률, 아니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 자체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보니까 이거 이항분포니까 이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B, N, P. N은 지금 총 400명이니까 400. P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건 초대권으로 입장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할 건데
당연히 그 표를 봤더니 또 표준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표준화 시킬 거라고. 얘를 표준화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P 한 다음에 이 변수는 어차피 Z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를 표준화 시킬 거면 원래 갖고 있던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눈다고 이렇게. 이게 지금 0.07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는 M하고 시그마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M하고 시그마를 찾아줘야 된다고. M값은 40. 됐죠? 분산은 거기다가 안 일어날 확률을 곱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36이고 표준 편차는 6이고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6분의 A 빼기 36 이게 0.07 괜찮습니까? 그래서 Z라는 애는 항상 여기다 쓸게요. Z라는 애는 항상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완벽히 찍는 거예요. 표준화 시키면 가운데가 0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6분의 A 빼기 3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07이니까 요런 데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이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5보다 무조건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정도 있어야 된다고. 6분의 A 빼기 36 그래서 요 확률이 지금 0.07이 되는 거지 이렇게. 괜찮겠어? 삼정아 전체의 절반은 0.5잖아요. 응? 이게 0.5잖아. 괜찮아? 네. 맞아? 근데 여기가 0.07이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0.44. 이렇게. 맞아? 그럼 그 표를 봤을 때는 0부터 어디까지가 0.43입니까? 1.5. 1.5. 그러니까 0부터 1.5까지가 원래 0.43이야. 근데 얘는 음수니까 얘가 마이너스 1.5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이제 6을 똑같이 곱하면 A 빼기 36은 마이너스 9 한 다음에 샥 넘기면 A 값을 27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응. 40가 평균 40인데? 헉! 여기 36이 됐네? 미쳤네. 여기 40이다, 그렇지? 이것만 바꾸면 되겠다, 그렇지? 여기 40이니까, 그렇죠? 40이니까 30일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이렇게 됐지? 평균이 40인데 제가 이걸 잘못 써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여기 40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괜찮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그 옆쪽이에요. 그럼 당연히 시험에는 그 옆쪽이 나오죠, 여러분들. 어려운 게 나와요, 정상이니까. 가보세요. 필수예제 7번입니다. 필수예제 7번을 봤더니 이런 거야. 필수 7번입니다. 필수 7번을 봤더니 흰 바둑돌 5개랑 검은 바둑돌 20개가 들어있는 어떤 주머니가 있는데 내가 이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딱 꺼내는 거지. 한 개를 딱 꺼내갖고 흰 바둑돌이면 10점을 얻고요. 검은 바둑돌이면 2점을 잃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미친 거 아니지? 1600회나 했대요. 그치? 게임을 이 뭐가 재밌다고 1600회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1600회 했대요. 그랬을 때 획득한 점수가 1024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괜찮지? 여기서 내가 하나를 딱 꺼내갖고 흰 바둑돌이면 플러스 10점, 검은 바둑돌이면 마이너스 2점인데 이거를 1600회 해서 그렇죠? 얻은 점수가 1024점 이상의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지. 내가 획득한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되려면 흰 바둑돌은 1600번 중에 몇 번을 꺼내야 되고 검은 바둑돌은 몇 번을 꺼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내가 획득한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되려면 흰 바둑돌은 1600회 중에서 몇 번을 꺼내야 되고 검은 바둑돌은 몇 번을 꺼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흰 바둑돌 X번 꺼냈다라고 치면 급이나 검은 바둑돌은 몇 번 꺼내야 돼요? 1600 빼기 X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내가 획득한 점수는 급이나 흰 거 꺼낼 때마다 10점인데 X번 꺼냈으니까 10X고 그렇죠? 검은 거 꺼낼 때마다 마이너스 2점인데 요만큼 꺼냈으니까 빼기 3200 더하기 2X잖아. 이게 획득한 점수인데 맞아 유빈아? 얘가 지금 102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네. 12x고 촥 넘기니까 4224. 기존 암산해. 나눠. 빨리 시작해. 나눠 떨어지겠죠 당연히. 잠시만요. 300. 3호. 3. 나도 했었어.
했었어. 352 맞잖아, 그렇지? x가 352보다 또 나갔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이거라고. 획득한 점수가 1024점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흰 바둑돌을 352번 이상은 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확률 자체가 뭘 구해야 되냐면 흰 바둑돌을 352번 이상 꺼낼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인 거라고요. 자, 한번 봐봐요. 획득한 점수가 1024점 이상이 되려면 x값이 352 이상이어야 되니까 흰 바둑돌을 352번 이상 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흰 바둑돌을 352번 이상 꺼낼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뭔 말인지 아니? 이정이 뭔 말인지 알아요? 원래 이것도 이렇게 해야지. 내가 1600번 하는데 흰 바둑돌을 352번 이상 꺼낼 확률이니까 흰 바둑돌을 352번 꺼내도 되고 353번 꺼내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1600번 꺼내도 되잖아. 그래서 이때의 확률 구하고 이때의 확률 구하고 확률 구하고 확률 다 구해갖고 다 더한 게 정답이겠지. 맞아?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봤더니 1600회 중에서 이게 나와야 되니까 1610, 350 이런 식으로 쓸 거니까 확률 자체가 독립식 확률이니까 이항 분포라고 해가지고 이 표를 이용한 게 아니고 B, N, P 그러니까 N 값은 1600이고 P 값은 선정하 뭐겠어? 내가 원하는 거 흰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잖아요. 저기서 하나 딱 꺼냈을 때 흰 바둑돌 꺼낼 확률이 얼마? 25분의 5. 저기서 5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이용해서 이 확률을 구할 건데 그 표 자체가 지금 또 표준화되어 있는 표일 테니까 얘를 표준화 시킬 거라고. 얘를 표준화 시키면 이 변수는 어차피 Z로 바뀌고 얘는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표준화 시키려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필요해. 그러니까 M하고 시그마가 필요하니까 M 값은 수정아 이거 너가 해줘 이거 계산. 320. 분산은 거기다가 안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요? 64 256 표준 편차는 16 이렇게 됐어. 괜찮지? 그냥 괜찮아? 여기서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말해봐. 16 352 320 16분의 오 맞아. 32. 오 맞아. 그러니까 얼마야? 2. 그렇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Z라는 항상 알잖아요. 가운데 0을 기준 완벽 대칭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 여기가 2구나.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는 거고. 우리는 0부터 2까지 넓이는 그 표를 이용하시면 얼마라고 써 있어요? 4772. 그러니까 여기가 4772 0.4772. 그러니까 절반은 0.5인데 거기서 0.4772를 빼니까 정답이 0.0228 이렇게. 정답이 0.0228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이따 또 여러분 문제 풀 때 하셔야 되니까.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계약이 좀 미뤄질 리는 없겠. 뭐야? 드실래요? 뭔데? 나 먹을래. 맛있는 마이쮸. 던져. 너도 먹을래? 얘도 줘. 네, 줄여. 와, 저렇게. 너도 먹어. 왜? 싫어? 그럼 너 받아서 놔줘. 괜찮잖아. 아이, 그냥 찌질하고. 목화잼이에요? 응. 어, 땡큐. 오, 땡큐. 받았어? 선주가 왜 네가 먼저 먹... 그거 내가 줄게. 전달할게. 먹을 거지? 여기 놔두지 나 먹어. 뭐? 설마 바로 먹는 건 아니겠죠? 안 먹는다고 했는데. 이제 7번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놈이 나오면 현금으로 1,500원을 받고 3의 배수의 놈이 안 나오면 벌금으로 300원을 낸대요. 그랬을 때 이 게임을 72회 했대. 완전 게임 중독자네요. 그래서 상금으로 28,800
800원 이상을 받을 확률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임 있으면 할 거야. 3회 배수의 등이 나오면 1,500원 뭐가 받고 많이 안 나오면 300원을 잃어.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모양을 나안 해. 어? 나안 해. 왜 안 해? 이럴까봐. 어? 이럴까봐. 이럴까봐. 이거 하면은 한 번 하면은 나라면 합니다. 그쵸? 야 이거 따면은 1,500원이 이러면 300원인데 5번 중에 한 번만 돼도 무조건 따는 거 아니야. 해야지. 못할 수도 있지. 여긴 할 거지 솔직히. 5번 중에 한 번만 나와도 본전이야. 진짜 100번 하죠.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해야지. 그렇지 이건 그렇지. 하지만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망해요. 얘도 여기서 72회 한 거 아니야. 했을 때 72회 했을 때 상금이 28,800원 이상일 확률. 괜찮지?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상금을 28,800원 이상 받으려면 72번 중에서 3회 배수에는 몇 번 나와야 되고 안 나오는 건 몇 번 나와야 되고 이걸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3회 배수에는 X번 나왔다고 치면 선정아 3회 배수가 안 나오는 건 몇 번? 72 빼기 X. 그럼 내가 얻는 상금은 3회 배수 한 번 나올 때마다 1,500원인데 X번 나왔으니까 1,500X. 안 나올 때마다 빼기 300원인데 요만큼 됐으니까 마이너스 2,000 이건가? 맞아? 아 맞을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맞지? 아 맞네. 알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어. 맞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저 계산하는 거. 6이 0으로 보여요. 어? 6이 0으로 보인다고? 네, 얘네들은 0으로 보일 거예요. 아 그래? 오케이. 글씨 잘 쓰고. 진짜 어이없네. 이제 이렇게. 아 이렇게. 근데 내가 받는 상금이 이건데 그러니까 1,800x 빼기 21600. 이 상금이 28,800원 이상이니까 이렇게. 아 이거 숫자 왜 이래? 동그란 두 개씩 날립시다. 좋았어. 18로 약분 되려나? 되겠지 그래도. 18로 다 약분 되지 않을까? X고 얘는 10인가? 얘는 얼마지? 10? 나도 알고 있었어. 넘기면 X는 2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상금이 이거 이상 받으려면 3의 배수의 눈이 28번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괜찮겠습니까? 이 문제 자체가 뭐냐면 결국 3의 배수의 눈이 28번 이상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 그럼 원래는 얘들아 이렇게 풀어야지. 3의 배수의 눈이 28번 이상 나올 확률이니까 3의 배수의 눈이 28번 나와도 되고 29번 나와도 되고 72번까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의 확률 자체가 또 72번 중에 28번 나오니까 72C 28 해가지고 원하는 사건 일어날 확률 일어나면서 안 일어나 이거잖아 이거. 독립식의 확률이다 보니까 이항 분포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표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B, N 여기는 P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3의 배수이 나오는 거니까 3분의 맞아? 한정이 괜찮아? 봅시다. 이걸 이용해서 이걸 구할 건데 표 자체가 또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표준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키면 어차피 이 변수는 Z로 바뀔 거고 얘는 원래 갖고 있던 값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남는다 이렇게. 그래서 M하고 시그마를 찾아보시면 M 값은 한정아 1학년 곱하면 얼마? 24. 분산은 얼마? 거기다가 안 일어날 확률을 곱하니까 16. 그러면 시그마는 4. 4. 그치?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4.
24니까 1 이렇게 가네. 됐지? 그래서 정답 내시면 된다고. Z라는은 항상 가운데 0을 기준으로 완벽 대칭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에 해당되는 확률이니까 그렇죠.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얼마냐면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0.3413 그래서 전체 절반에서 그러니까 0.5에서 이걸 빼니까 정답은 0.158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1587 이렇게 하는 거지. 요만큼이 0.5고 거기서 0.3413을 빼니까 0.1587 괜찮습니까? 뭔 말인지 알았어? 그 아래 것도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푸셔야 되니까. 정유 회사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해서 우리 석유 회사는 차리면 되겠다. 그치? 석유가 발견되면 5억의 이익을 얻는데 자 석유회사 차리면 올 거야? 온다. 차리면 올 거야. 차리면 올 거야, 미나. 우리는 다 공평해. 만약에 5억이면은 우리 5명이면 n분의 1이야. 1억씩 갖는 거야. 오, 오케이. 이거 찾는 거 쌤. 어? 야 무슨 소리야? 찾는 건 내가 지시하에서 여러분이 다 벌떼처럼 돌아다니면 땅 파고 해야지. 그럼 쌤은 이런 거 가지면 안 돼. 그렇지. 노력을 안 하면. 야, 그건 사주. 월급을 내가 주잖아. 여러분 못 찾아 월급 준다니까 내가. 야, 그럼 내가 사장인데 나 똑같이 일하고 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직원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야. 아니 여러분 못 찾아도 내가 월급 준다니까? 월급 얼마 줄까? 야 그럼 뭐하러 해? 야 그럼 장난쳐 그럼 나는 맨날 한 달 할 때마다 그럼 사업씩 손해인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찾아도 본전 아니야. 찾아도 본전 나는. 아니 찾아도 본전이 아니지. 찾으면은 5억에 또 1억씩 다 주고 나는 1억 남는 걸로 또 다시 1억씩 주면 야 무조건 손해야 돼.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왜 이러는 거야. 석유가 발견되면 근데 이거 짱이다. 이거 진짠가? 석유가 발견되면 5억 벌었는데 5억은 좀 그러니까 그냥 5라고 쓸게요. 괜찮지? 12걸지만 성정아. 그리고 발견이 안 되면 1억을 손해 본대요. 근데 석유가 발견될 확률은 통상 40%래. 40% 됐을 때 150개 지역을 조사한대요. 그랬을 때 이 회사가 올해 이익을 246억 이상 282억 이하로 얻을 확률. 이게 문제네. 괜찮죠? 나도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다. 그치? 회사 수익 얼마예요? 얼마인데 282억이야. 장난 아니다. 그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이거지. 얘가 이익을 246억 이상 282억 이하가 되려면 석유를 몇 곳에서 발견해야 되고 석유를 발견 못하는 곳은 몇 곳이어야 될까? 이걸 따져야 된다니까. 내 이익이 요 사에 들어가려면 150개를 조사할 건데 그 중에서 석유가 몇 곳에서 발견돼야 되고 몇 곳에서 발견되지 않아. 이걸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석유 발견되는 곳을 X곳이라고 잡으면 얘는 150 빼기 X겠지 뭐 이렇게. 그러면 한 곳 발견할 때마다 5억인데 X곳 발견했으니까 5X고. 이거부터 아니야. 이게 나 이익 아니야. 맞지? 이 이익이 지금 246 이상 280인가? 이렇게 하네 이렇게. 그래서 다 150을 더해보시면 396 여기는 6x 여기는 얼마지? 436 이렇게 하네 이렇게. 이정아 6으로 나누면 여기 66이고 여기는 72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 이익이 이렇게 나오려면 석유 발견하는 곳이 66곳 이상 72곳 이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떤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석유 발견하는 곳이 66곳 이상 72곳 이하일 확률을 구하는 그런 문제를 바뀌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지. 150개를 조사하는데 66곳 이상 72곳 이하로 발견된 확률이니까 66곳 발견된 확률 구하고 67곳 발견됐을 때 확률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72곳 다 구해갖고 싹 다 더하면 그게 정답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 확률 자체가 150개 중에서 66곳을 발견하니까 150씩 66이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이항 분포라고 해가지고 이 표를 쓰는 게 아니고 E, N, P 선정아 P 뭐라고 써야 돼? P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석유가 발견되는 거예요. 얼마? 5분의 2. 맞아? 이걸 통해서 이 확률을 구할 건데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표준화 시킬 거라고. 그러면 P 한 다음에 얘는 갖고 있던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고 이 변수는 어차피 Z로 바뀔 변수고 여기는 71 빼기 M 이렇게 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M 값은 얼마? 여기는 M 값은 60이고 분산은 얼마냐? 36이네. 표준편차는 누군가 알아야죠. 희정아 여기다 이제 숫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6? 1. 여기는 얼마? 2.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있지. 그렇죠. Z라는 항상 가운데 0을 기준 완벽 대칭이니까 그렇죠.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여기니까 그렇죠. 0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지.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냐면 0.135 그렇게 나온다고. 0.135 괜찮겠지? 여러분들 뒤에 넘겨보시면 이게 원래 좀 어렵습니다. 넘겨보시면 그 108쪽에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번호를 먼저 푸시고 그렇죠? 그리고 측정을 하고 모르는 걸 질문 받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풀겠습니다. 몇 번이냐면 4번 그리고 5번 너무 느리게 푸시면 안 되고 그리고 6번 그리고 8번은 좀 어려우려나? 네. 8번 네. 9번까지 하세요. 그냥 9번까지. 8번이 아마 좀 제일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너 진지해야 돼. 너 소리 안 났다. 났어요. 이거 아니네. 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이거 계산 잘했나? 선정이가 아까 16? 370. 그렇죠. 16370 그렇죠. 5번은 희정이가 아까 360. 360점. 6번은 교빈이가 아까 0. 영어. 이건 보통 수학인데 왜 영어냐? 이상하다. 8번은 학생, 유빈 학생. 0.977이 이렇게 마지막은 16 이렇게 하는 거야. 그죠? 16. 제가 그래도 몇 개 해드려야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1번, 2번, 3번 해야지. 이거 하고 보죠. 큰일 났다. 그림이나 그려놓고 괜히 까불고 있어. 이게 다 박선정 때문이라고. 인정. 진짜 카메라 켜져 있어. 욕하려고 그랬지. 좀이나 되고. 그 선정 진짜 왜 그러냐고. 종이에 써가지고. 근데 나는 선정이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졸았다는 게 잘 믿기지가 않아. 이렇게 밝은데. 원장 쌤이랑 둘이야. 일주일에 잘 나고. 야 영상이 최악이야. 왜? 드라시시잖아. 안 돼. 그냥 해야 돼. 이거 어쩔 수 없어. 아무도 신경 안 써. 원장 쌤 영상 좀 확인해보세요. 아니에요. 최악이에요. 하겠습니다. 하죠. 요거 줘놓고 요 확률을 구해달래. 이거 빨리 봐. 그래프로 있을 때는 넓이의 총합은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1이 돼야 돼. 그럼 괜찮지? 그래프로 있을 때는 이 넓이의 총합이 확률의 총합이기 때문에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현정아,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3 2분의 3K. 여기는 얼마? 6이나? 뭐지? 이거 나누지. 2K. 여기는 내가 할게요. 2분의 1K. 이게 1이 돼야 된다고. 넓이의 총합은 확률의 총합. 현주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게 더 이상하다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해.
내가 말한 거 아니잖아. 그것도 이상해. 이거는 이거 더하면은 2K니까 4K는 1이니까 K 값은 4분의 1이네요. K 값은 4분의 1. 괜찮지? 근데 이제 우리는 K 값을 찾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2에서부터 6에 해당되는 확률이니까 2에서부터 6까지는 6이잖아요. 2에서부터 6까지는 6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확률, 요 넓이를 구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넓이를 언제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해? 차라리 이 삼각형 넓이 구해서 전체 넓이 1에서 그 삼각형 넓이를 빼면 그게 정답이겠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다 구해서 정답을 내도 되지만 귀찮으니까 요 삼각형 넓이 구해서 전체 넓이 1에서 빼자고 합시다. 지금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는 2고요. 이 높이값만 알면 돼. 이 높이값. 어떻게 찾을래? 네, 근데 노란색 봉투 어디 갔냐? 여기 있다. 희정아, 요 K값 어떻게 찾을 거냐면 닮음을 이용할까? 닮음 기억나? 이 큰 삼각형이랑 요 안에 있는 요 삼각형 닮았잖아요. 닮은 비가 2대 3. 맞아? 그럼 비례식 자체 이거죠. 2대 3은 K 대 여기 얼마? 4분의 1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2대 3은 K 대 4분의 1. 그래서 2대 3은 K 대 4분의 1. 3K가 2분의 1이니까 K 값은 6분의 1이네요. 여기가 6분의 1이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유빈아, 이 삼각형 넓이 얼마? 이 삼각형 넓이는? 6분의 1. 그래서 전체 넓이 1에서 6분의 1을 빼면 되니까 정답을 6분의 5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정답이 6분의 5입니다. 괜찮겠지? 정답이 1분의 5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X라는 애는 이 정규부호를 따르고 Y라는 애는 이 정규부호를 따르고요. 그리고 0보다는 A가 크고 A보다 B가 더 크다 했을 때 P라는 애는 X값이 5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 Q라는 애는 Y값이 5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고 R이라는 애는 X값이 3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일 때 PQR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주세요가 문제고 희정아, 여기 변수가 X고 여기는 Y고 X니까 변수가 다르면 비교가 힘들다고 하나로 통일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뭐 하면 되겠어? 세 글자인데 희정아, 세 글자잖아. 표준화. 괜찮아. 표준화 시키면 이런 변수들 다 Z로 바꿔주는 거니까 변수가 통일된다고. 그래서 얘 표준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변수는 Z가 되면서 표준화는 알죠? 여기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니까 A분의 10 이렇게 써도 괜찮나 바로? 이제 괜찮지 이거? 괜찮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이 지금 P인 거고 얘도 표준화 시키면 변수 Y가 Z가 되면서 그렇죠? 여기서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니까 B분의 10 이 Q인 거고 얘도 표준화 시키면 Z 되면서 여기서 X니까 요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니까 얼마겠어 이정아? 여기서 요거 빼고 시그마로 나누니까 A분의 마이너스 이게 아니야. 괜찮지? 그럼 얘들아 Z라는 애는 어차피 항상 가운데가 0이면서 완벽 대칭이거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A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분의 10이 어딘지 모르지만 A라는 애는 양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양수값이야. 그러니까 양수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가 지금 소문자 P인 거고 B분의 10보다 크거나 같은 게 Q니까 B분의 10은 어딘지 몰라도 A보다 B가 더 큰 숫자니까 예를 들면 얘가 2면 얘가 3 이런 거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 B분의 10이라는 값은 얘보다는 선정아 더 오른쪽에 그려야 돼요? 더 왼쪽에 그려야 돼요? 더 왼쪽에. 왼쪽에 그려야지. 왼쪽에. 괜찮겠어? 맞잖아. 그렇죠? A보다 B가 더 큰 숫자니까 얘가 2면 얘가 3이면 여기는 5고 여기는 3분의 3점 어쩌고 저쩌고니까 얘보다는 좀 더 왼쪽 작은 숫자니까 여기다 그려야 돼. 이게 B분의 여기가 이제 Q에 해당되는 넓이인 것 같고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R이라는 애는 A분의 빼기 1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여기가 A분의 10이면 A분의 빼기 10은 0에 대해 대칭되니까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이렇게. 괜찮아? 괜찮겠어? 그럼 유빈아 P가 크겠어요? Q가 크겠어요? R이 크겠어요? 그럼 제일 큰 건 뭐예요? P예요? Q예요? R이에요? P라는 건 이쪽 부분 넓이, Q라는 건 이쪽 부분 넓이, 이쪽 부분 넓이, R이라는 건 이쪽 부분 넓이. 어딥니까? 제일 큰 거. Q가 제일 크고. 현정이 괜찮아? Q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P하고 R을 비교하면 커요? 똑같아요? 안 같아요. 마이너스 아니야. 같다. 같아야지. 괜찮아? 같아야 되잖아. 이해해요? 사실 제가 좀 이상하게 그려서 대칭되게 그렸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여기가 A분의 1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0이니까 이쪽 부분 넓이랑 이쪽 부분 넓이는 당연히 똑같아요. 괜찮지? 그렇기 때문에 P하고 R의 넓이는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가야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Q가 제일 크고 그 다음 P, 그 다음 R 이렇게. 그 다음 P, 그 다음 R이 아니고 Q가 제일 크고 P하고 R은 똑같다고. 정답이 이거죠. 괜찮죠? 그래서 Q가 제일 크고 그 다음 P랑 R은 똑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사실 막 3번하고 여러분 프린트를 좀만 푼 다음에 오늘은 사인 법칙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3번을 봤더니 3번은 사실 별로 어렵진 않은데 그 X라는 애는 이런 정기용법을 따른대요. 이렇게 했을 때 그 Y가 2x 빼기 1이라면 이 확률을 구해주세요가 문제입니다. 너무 쉬운 게 Y가 이거니까 Y자리 이걸 바꿔주면 되지. 괜찮아? 여기 내가 샥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결국 이 확률은 X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4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괜찮아? 근데 지금 이 X라는 애는 이 정규문을 따르니까 가운데 50을 기준으로 완벽 대칭이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럼 산정아 4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니까 40은 한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여기 넓이 구하려고 봤더니 그 표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나도 표준화 시키면 됩니다. 가운데 어차피 0일 거고 얘는 표준화 시키면 얘가 갖고 있던 값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괜찮지? 그래서 정답을 내신 거죠. 어차피 가운데서부터 끝까지 절반에 해당되는 넓이는 0.5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해당되는 넓이는 그 표에서 봤더니 0.192로 나오겠죠. 0에서부터 마이너스 0.5까지 해당되는 넓이 0.192로니까 그쵸. 정답은 0.5에서 0.192를 빼는 거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답이 2번이 되는 거고 프린트를 잠깐 하죠. 아까 그렸던 그 프린트 있잖아요. 거기서 원래 2항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우선 어디 피시면 되냐면 잘 안 보이는 페이지가 81쪽이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거든요. 81쪽 유형 6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81쪽이고 유형 6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81쪽이고 괜찮아? 거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번호를 체크해서 먼저 푼 다음에 그쵸? 고치겠어요. 해보죠. 몇 번이냐면 507번 그리고 넘겨서 515번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515번 그리고 518번 넘겨서 그 521번 그리고 넘겨서 530번 532번 넘겨서 거긴 좀 알기 없네.
533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풀고 소리 났어? 네. 내가 왜 소리를 못 듣지? 합시다. 그 사인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기억상에 사인 법칙은 아마 많이들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124쪽 하죠.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은 이게 알긴 알아야 되거든. 왜냐면 수능에 나오긴 하니까. 근데 사인 법칙 하기 전에 이런 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삼각형에서 이걸 지금 말하는 것도 웃겨. 삼각형은 얘들아 6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 6가지 요소로. 그래서 각색이랑 변색이. 그래서 각은 대문자로 쓰고. 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변은 소문자로 쓰는데 아무렇게나 A, B, C가 아니고 각 A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소문자 A로, 각 B와 마주보고 있는 변을 소문자 B로. 응? 소문 이렇게 쓰는 거 이게 약속. 괜찮죠? 이건 알죠, 다 누구나.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오, 좀 잘 그렸죠? 네. 진짜 잘 그렸어? 네. 어때 지금은? 좀 삐뚤어졌어. 시끄러워. 그런 걸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를 A로 할까? 여기를 B로 갈까? 여기를 C로 할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대문자 R. 여기도 R이요. 그러면 선정아, 여기가 A면 여기는 얼마겠어? 여기가 각 A면 여기는 A, 소문자 A로 이렇게. 여기가 B면 여기가 B.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런 거 아세요? 알 거야, 그치? 지름을 끼고 만드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아, 직각삼각형. 별말이 없이 직각삼각형이야. 괜찮지? 그래놓고 누가 나한테 이정아 사인 A를 말해달래. 그럼 뭐라고 말할 거야, 사인 A는? 한수? 아니요. 사인 A. 사인 A를 뭐라고 말하냐고, 여기서. 왜 저래? 아이. 사인 A. 아, 도와주지 마. 그러면 도와주면 안 돼. 너 그럼 저주받아. 알겠지? 도와주지 마. 혼자 해결할 수 있게 해줘. 사인 A. 아는데요. 그럼 말하라고 아니면 사인 A를 못 말하면 어떡해. 이. 말해. 아니에요. 아, 괜찮아. 그거 알아. 2R분의 B. 가 아니지. 내 표정을 보고 하면 안 돼요. 2R? 야, 와, 나 아는데. 그럼 말하라고. 여기가 세타면 코사인 세타 뭐라고 말해? 코사인이요? 5분에서. 사인은? 5분에서. 근데 여기서 못 말해. 사인하고 코사인은 무조건 다 빗병부터 출발해가지고 코사인은 가까이 돌리는 거고 사인은 멀리 돌리는 거 이런 거 아니야. 2R분의 A. 그치, 2R분의 A지. 괜찮지? 사인 A는 여기가 A니까 빗변하고 멀리 돌려야 되니까 2R분의 A라고. 현정아, 사인 B는? 2R분의 B. 고마워. 2R분의 괜찮아? 내가 잠깐 얘를 야합 A 이렇게 할까 이렇게? 이게 좀 그래. 여기가 C가 됐겠다. 여기가 이제 C가 될 거고 여기가 A가 되겠죠. 유빈아, 사인 C는 어떻게 되겠어? 사인 C는? 사인 C요? 2R.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괜찮아? 그럼 잘 봐라 얘들아.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는 건 알잖아요. 얘랑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 R은 사인 A분의 A다 이렇게.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또 이 R은 사인 B분의 B다 이렇게. 괜찮지? 얘랑 자리 바꾸면 이 R은 사인 C분의 C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교빈아, 얘도 이 R에 해당되는 식, 얘도 이 R에 해당되는 식, 얘도 이 R에 해당되는 식이니까 이 세 개는 같겠어, 다르겠어? 당연히 같을 거 아니야. 얘도 이 R을 표현한 식, 얘도 이 R을 표현한 식, 얘도 이 R을 표현한 식이니까 세 개 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랑 똑같고 그게 뭐랑 똑같냐면 이 R과 똑같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 그래서 사람들은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애들이 이것만 외워줘. 사인 A. 이것도 근데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사인 법칙은 잘 안 쓰다 보니까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이하가 똑같다. 이거 외우기는 참 편해요.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이하가 똑같다. 근데 이거를 문제를 잘 풀려면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좋아요. 어느 한 변을 걔랑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는 게. 어느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는 게. 어느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는 게 다 똑같고 뭐랑 똑같냐면 이 R가 똑같다. 그래서 이 대문자 R값은 이 원은 현정아 외접원입니까 내접원입니까? 내저번. 아 외저번. 외접원 그렇죠. 내접원하고 외접원이 항상 삼각형이야. 삼각형 밖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외접원. 그러니까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고 이 R은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R값을 외접원의 반지름. 정말로.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이하가 똑같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어떤 한 변을 삼각형에서 어떤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고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고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고 다 똑같다. 이 R로. R값은 외접원의 반지. 괜찮지?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사인 법칙을 알았다고 끝나면 안 되고 사인 법칙을 언제 쓸까를 아셔야 돼요. 거기 써 있잖아. 그래서 이게 사인 법칙입니다. 이것만 알고 와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여러분들. 사인 법칙을 언제 쓰는지 아셔야지.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있거든.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사인 법칙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원래 수학에서 분수가 이렇게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분자의 비랑 분모의 비는 똑같아요. 이건 사인 법칙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원래 수학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거라고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세 개는 다 똑같죠. 이렇게 2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6분의 4 다 똑같잖아. 맞아? 그러면 분자의 비는 6이나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3. 분모의 비도 2대 4대 6이니까 1대 2대 3. 괜찮아? 그러니까 분수가 원래 이렇게 등호로 연결되어 있으면 분자의 비랑 분모의 비가 똑같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도 지금 분수가 등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분자의 비랑 분모의 비가 똑같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분자의 비는 변의 길이 B. 괜찮지?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는 변이니까 변의 길이 B랑 사인 값의 B는 같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변의 길이 B랑 사인 값의 B. 이렇게. 괜찮겠어? 괜찮겠어? 아, 기억해야 돼. 변의 길이 B랑 사인 값이 똑같다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엄청 쉽게는 이런 거. 변 A 대 변 B 대 변 C가 3대 5대 4래요. 그랬을 때 사인 A 대 희정이 외우셨어. 사인 B 대 사인 C는 얼마일까? 이게 문제야. 뭐라고 해야겠어? 희정이 빨리 말해봐.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말해보라고. 응? 에? 말해보라고 이거. 3대 왜 이렇게 수줍게 말하냐고. 3대 5대 4라고 말하면 되지. 현정아, 변의 길이 B가 3대 5대 4니까 사인 값의 B도 3대 5대 이렇게. 괜찮아? 또 이거 이렇게 물어본다고. 사인 값의 B가 3대 5대 4라면 A 더하기 B 대 B 더하기 C 대 C 더하기 A는 얼마일까? 이게 문제야. 당황하지 말고, 아, 사인 값의 B가 3대 5대 4면 변의 길이 B도 3대 5대 4거든. 그러니까 얘가 3K면 얘는 5K고 얘는 4K라고.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얘랑 더한 거니까 8K고 B 더하기 C는 얘랑 더한 거니까 9K고 C 더하기 A는 얘랑 더한 거니까 7K라고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 대 이거의 B는 8대 9대 7 이렇게 말하는 거지. 알지?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뭘 착각하냐면 이거 알려주면 또 이렇게 한다. 3대 5대 4 좀 가볼까? 자, 현정아. 요게 1대 3대 2래. 그랬을 때 이건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얼마? 1대 3대 그래, 그렇게 말한다니까.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아까 말했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변의 길이비랑 사인 값의 비가 똑같은 거지. 얘는 봐봐, 이거 대문자잖아. 변이야, 각이야? 각이잖아. 각의 비랑 변의 길이비는 똑같지가 않아요. 이건 각의 비를 알려줬잖아. 각의 비를 알려줬으면 희정아 반드시 각도를 찾아서 사인 값의 비로 바꿔야 돼. 기억하세요? 아니, 진짜 알아야 돼. 대충 듣지 마. 이제 수능 며칠 남았어? 260. 어? 진짜야? 260. 250일 남았어? 미쳤다. 수능 250일? 260. 260일 남았어. 그러니까 진짜 기억해야 돼. 얘들아, 그 각의 비랑 변의 비는 달라요. 그러니까 각도의 비가 나오면 얘를 진짜 각도를 구해서 걔를 사인 값의 비로 바꾼 다음에 변의 길이를 찾으면 된다고. 각을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1대 3대 2면 얘가 A면 얘가 3A고 얘가 2A잖아요. 근데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이게 180도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맞아? 그럼 희정아 A가 얼마? 30. 30도. 그러니까 얘가 30도고 얘가 90도고 얘가 60도 이렇게 한다고. 이건 각도를 찾은 거고 이제 이걸 사인 값의 비로 바꿔야 되니까 사인 30도 대 사인 90도 대 사인 60도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여기나 사인 30도 얼마? 얘는 얘. 이렇게. 그러니까 사인 값의 비가 2분의 1 대 1 대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도 2분의 1 대 1 대 2분의 루트 3이겠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물론 이렇게 잘 안 쓰고 다 1을 곱해갖고 1 대 2 대 루트 3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기억해야 되는 건 변의 길이비랑 사인 값의 비가 똑같다는 거. 됐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거기 써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사인 법칙은 어땠을까? 진짜 이거 알아야 돼. 왜냐면 나중에 코사인 법칙을 배우면 또 헷갈린다니까. 언제 사인, 지금은 사인 법칙밖에 안 배웠으니까 당연히 다 사인 법칙 문제지만 나중에 코사인 법칙 배우면 같이 섞여 나온다니까. 그럼 또 언제 사인 법칙 쓰고 언제 코사인 법칙 쓰고 뭐야? 아니 목이 간지러. 아니. 마스크 껴 당장.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면 거기 걔가 잘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있어요? 두 개의 세트 중 하나를 모를 때. 정확하게 써놨네. 두 개의 세트 중 하나를 모를 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옵니다. 모의고사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야 돼.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잖아. 두 개의 세트 중 하나를 모를 때 이게 뭔 말이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예제 문제를 들어줄까? 각 A 몇 도로 하지? 몇 도로 할까? 몇 도로 하지? 60도? 각 B는 몇 도로 하지? 70도. 변 A는 70도 안 돼. 75도로 하지. 변 A는 4래요. 그랬을 때 변 C는 얼마야? 이게 문제야. 그럼 잘 봐라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 삼각형을 그리는 거야. 예쁘게 안 그려도 돼. 그냥 삼각형 ABC 이렇게 써놓고 알고 있는 각을 다 쓰고 알고 있는 변을 다 쓰고. 그럼 얘는 60도, 얘는 75도. 그리고 변 A가 4니까 여기가 4. 그랬을 때 요 길이는 얼마야? 이게 문제거든. 잘 봐라 얘들아. 항상 그림이 있거나 우리가 그림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써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가 75도가 여기가 60도면 요 각에 해당되는 각은 상식선을 알 수 있잖아. 따로 안 말해주더라도 써놓고 가는 게 좋다고. 그림이 있거나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굳이 문제에서 안 알려줬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써놓고 하는 게 좋다고. 여기 몇 도겠어 이정아? 45도. 45도지. 맞아? 그럼 봐봐. 요렇게가 세트야. 요 각과 요 변이 세트지. 요렇게가 세트야. 요 각과 요 변이 세트지. 두 개의 세트 중에서 얘만 모르잖아. 그럴 때 사인 법칙을 쓴다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두 개의 세트 중에 여기만 모르잖아. 그때 사인 법칙 쓴다. 사인 법칙이 뭔데? 사인 a분의 1. 이걸 하면 안 돼요. 어느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눕니다. 어느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다. 이게 서로 똑같다. 이게 사인 법칙이지.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 이거는 그냥 사실 공식상 알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큰 도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잡고 외워야 돼. 사인 법칙은 어느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다. 어느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다. 그게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크로스로 곱해서 이렇게 푸는 거지. 물음표 곱하기 2분의 루트 3.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4 곱하기 2분의 루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물음표 값을 구할 수 있다. 괜찮아? 사인 법칙은 이럴 때 씁니다. 됐죠? 하나가 더 있어요. 거기 이게 뭐라고 써놨니? 외접은. 그치? 외접은 문제. 아 뭐라고? 외접은 한 세트 한 개만 있어도 풀 수 있는. 그렇지. 외접은 문제가 나오면 100% 사인 법칙입니다. 사실 엄밀히 하면 99%. 왜냐면 1%는 다르게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접은 문제가 나오면 99%는 다 사인 법칙 써서 풀어요. 사인 법칙. 근데 외접은 문제를 풀 때는 얘들아 한 개의 세트만 완성되어 있으면 돼. 한 개의 세트. 내가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야. 있어도 풀 수 있다. 외접은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사인 법칙인데 세트가 두 개 있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만 완성되어 있으면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여기 호수가 있어요. 호수. 내 마음은 호수예요. 그거 뭐죠? 은유법. 그거 무슨 시 아니야? 네. 그거 시 아니었어? 맞아요. 뭐야? 그거 시야? 나 시 하나는 외워야 될 것 같아. 멋있는 시 뭐 있어요? 264에? 광야. 청포도? 청포도? 청포도 뭐지? 청포도가 열렸다 뭐 이런 건가? 맞지 않아? 뭐죠? 뭐야 다들 야 너희 스무 보는 거 아니야? 아 264의 가장 유명한 시 뭡니까? 바로 찾아볼 거예요. 광야? 와 내가 방금 광야라고 하니까 광야라고 한 거 아니야. 264의 광야가 뭔데? 한 구절을 말해봐. 어? 절경? 철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괜찮아요. 이건 수학 시간이니까 264. 아 그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지? 264님가? 김소월님가? 어? 윤동주? 빼앗긴 드레드 고문은 누가 썼죠? 와. 빼앗긴 거요? 그게 뭐야?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아유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쵸?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아야 하지마 괜찮아. 이거나 봐요. 그쵸? 누군데요? 외적 문제 괜찮아. 외적 큰일 나는 문제는 거죠? 이제 아니야 괜찮아. 그러지 마. 누구 건데? 나도 몰라. 뭐야? 쌤이 쓴 거 아니야 쌤? 야 그거 진짜 유명한 시야. 그거 진짜 유명한 시예요. 이건 합시다. 외적 문제는 사인 법칙인데 세트 하나만 있어도 되고 이런 거라고. 여기 호수가 있어요. 호수 나온다고 괜히 그랬네. 여기가 45도야. 그리고 여기가 4래요. 4.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 호수의 넓이. 호수의 넓이. 희정아, 이 호수는 외접원이니까 내접원이니까. 외접원, 내접원의 기준하는 건 삼각형이에요. 네. 외접원이지 외접원. 맞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외접원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야. 외접원의 넓이. 원의 넓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식이 파이 r 제곱이고, 그러니까 r 값만 찾으면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서 R값을 찾으면 된다고. 근데 세트 하나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세트 하나잖아요. 맞아? 그럼 사인 법칙 이거였지.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게 뭐랑 똑같냐면 이 R과 똑같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이 크로스로 딱 곱하면 4는 2R 곱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와. 자, R값은 루트 2분의 4. 괜찮지? 그래서 R 제곱은 2분의 16이니까 8이겠다. 8. 그래서 정답을 8, 8.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았어, 몰랐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걔가 더 써놨죠. 네. 뭐라고 써놨어? 삼각형. 삼각형 결정 문제는 각을 반으로 바꿔. 그래, 완벽해. 얘들아, 이 삼각형 결정 문제도 수능에 모의고사에 막 나오고 수능에도 나왔거든. 삼각형 물론 3점짜리입니다. 4점짜리.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은 4점짜리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근데 삼각형 결정 문제는 3점짜리예요. 삼각형 결정 문제가 뭐냐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요?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인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걸 삼각형 결정 문제라고 하거든. 그런 문제들은 다 싹 다 각에 관련된 걸 변에 관련된 걸로 바꾸면 돼요. 그럼 풀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다 써놨잖아요. 각을 변으로 바꾼 이거 진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이, 사인 법칙이 뭐야? 말해.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아, 왜 뭐 너무 보고 있잖아. 너무 보고 있잖아요. 뭐라서 아까 말하는데 말하세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랑 다 똑같고 그게 뭐랑 똑같다고? 지름. 그래서 고마워요. 지름 왜 적어내 지름. 근데 그저 그냥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이하가 똑같다. 괜찮지? R은 왜 적어내 간지를. 근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값으로 나눈 게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값으로 나눈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사인값이 다 똑같다. 이하로. 괜찮지? 알겠지? 그리고 당연히 분수 형태가 등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역이랑 분모역은 똑같아요. 그거 원래 당연한 거야, 얘들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변의 길이랑 사인 값의 길이는 똑같다고. 괜찮죠? 변의 길이랑 사인 값의 길이는 똑같고 사인 법칙 언제 쓰냐면 두 개의 세트 중 하나를 모를 때. 괜찮지? 그리고 외접어 문제는 100%고 그리고 삼각형 결정 문제가 나오면 각을 변으로 바꾸셔서 푸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제 한번 해줄까? 자, 이거 봐. 하품 누구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만족하는, 잘 들어.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일까요? 문제야.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딴 게 없어요. 얘는 변이고 얘는 각이잖아. 이 각에 관련되어 있는 걸 변에 관련된 걸로 바꾸면 된다고. 어떻게 바꾸냐면 봐봐. 사인 A분의 A가 이 R이잖아요. 그럼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교빈아 사인 A는 어떻게 표현되겠어? 이하분의 그치, 그렇게 바꾼다고. 사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인 A는 사인 A분의 A가 2R이니까 얘랑 자리 바꾸면 사인 A는 2R분의 A지. 그래서 얘가 2R분의 A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2R분의 A 곱하기 A니까 2R분의 A 제곱일 거야, 이렇게. 괜찮지? 이정아, 얘는 변이니까 가만 냅둬도 얘는 바꿔야 돼. 각에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이하분의 그렇지, 2R분의 B. 그러니까 여기는 2R분의 B 제곱. 여기는 2R분의 C 제곱.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다 똑같이 2R 바꿔서 날려버리면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맞아? 어디가 90도겠어? 어디가 90도입니까? A A가 90도지, A가. 그래서 그냥 직각삼각형 안 돼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괜찮겠어? 갑시다. 문제를 풀어야겠죠? 당연히. 문제를 풀고 갑시다. 그렇죠? 진짜 왜 웃어? 문제를 풀고 갑시다. 나 오늘 좀 빨리 끝낼 생각이었는데 실패했네요. 필수 1번입니다. 이거 끝낼게요. 걱정 마세요. 이거 끝나 다. 야, 나도 코로나 무서워서 빨리 집에 가야 돼. 가요.
빨리 풀면 빨리 가지. 그치, 빨리 풀면 빨리 가지마. 그쵸? 이거 내가 봤을 때 기억나는 사람은 빨리 풀 수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거의, 그치? 이거 거의 못 풀어. 그냥 우리 말하는 거 아니야, 진짜. 일어나 봐요 빨리. 우리나 잘. 기억이나 잘. 1번 문제, 필수 1번에 1번. 자, 방금 웃으면서 하세요. 그쵸? 마스크로 가렸다고 안 보이지 않아요. 하겠습니다. 이거 줘놓고 변 A랑 외접원의 반지름 삼각형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삼각형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A, B, C 이렇게. 그리고 변 B가 3인가 여기가 3이고 아 여기가 45도고 아 여기가 75도구나. 아까 말했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변 A의 길이가 6인데 항상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이 있을 때는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거 그냥 쓰고 가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여기 45도, 75도면 별말 없어도 이게 60도라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 괜찮지? 그래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니까. 아 이렇게가 세트고 이렇게가 세트인데 두 개의 세트 중에 여기만 모르네. 당연히 사인 법칙. 괜찮습니까? 사인 법칙 써보시면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값으로 나눈 게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값으로 나눈 게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면 이 계산을 안 할게. 그래야 빨리 갈 거 아니야. 교빈이 괜찮지? 교빈 표정이 뭔가 틀린 표정인데? 네? 맞았어? 오케이 맞았어. 이거고 그 다음 봐봐 얘들아.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 반지름기는 당연히 별말 없어도 사인 법칙이에요. 근데 세트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어떻게를 이제 그 하나의 세트로 잡을지 여러분 자유고 이렇게 세트 하나가 완성되어 있으니까 아 얘를 이용하면 외접원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다고. 괜찮지? 사인 법칙이 뭐냐면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값으로 나눈 게 2r과 똑같다.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갖고 3은 2r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막 해가지고 그렇지. r값으로 루트 3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쉽죠? 네. 2번입니다. 2번을 봤더니 너무 신나. 여러분이 힘들죠? 대답 적당히 하겠습니다. 요거 줘놓고 각 A랑 각 C의 크기를 구해달래.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돼 유빈아. 뭘 그려야 된다고? 두 글자야. 그림을 그리자. 그림을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2고 여기가 루트 6이고 여기가 45도고 더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희정아 각 A하고 각 C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이렇게가 세트고 이렇게가 세트니까 아 여기만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인 법칙 쓰면 이 각도 나오고 이 각도 찾으면 당연히 이 각도도 구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이 뭔데? 현정이가 말해봐요. 한 변을 그렇지. 그거에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으로 그래 그렇지. 완전 이준이 같다 야. 한 변을 내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값으로 나누는 게 서로 똑같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크로스 2 곱하기 사인 C가 루트 6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 유빈아 이거 루트 10이니까 2루트 3이니까 얘랑 약분하면 얼마? 루트 3. 그래서 사인 C값은 2분의 루트 3이야. 이걸 만족하는 C값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외워서가 아니고 그래프 그려서 사인 C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근데 굳이 하나를 완벽하게 그릴 필요가 없어. 왜냐면 삼각형에서는 180도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요만큼만 그리면 돼. 요만큼만. 괜찮아?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두 개잖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니까 요 각도 구하고 요 각도 구해야 돼요. 괜찮겠지? 그럼 선정아 사인 몇 도가 2분의 루트 3이야? 눈물이 와요. 55도법으로 바꾸면 55도법으로 바꾸면 3분의 파이. 고마워요. 여기 3분의 파이. 여기는 얼마야? 말해야 돼 이거. 3분의 2포 3분의 1. 그치. 그러니까 C가 될 수 있는 건 60도랑 120도. 괜찮아? C가 만약에 60도라면 여기 105도니까 A는 75도. C가 만약에 120도라면 두 개 더하면 165도니까 여기는 15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가 세트고 이렇게가 세트라고 이렇게. 맞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C값을 구했는데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150도야. 그럼 당연히 150도는 말이 안 되지. 여기가 150도면 벌써 195도인데 A가 어딨어. 이럴 때는 이걸 그냥 제하면 되는 거고. 괜찮아? 근데 방금 문제에서는 둘 다 되는 상황이니까 60도라면 75도일 거고 120도라면 15도일 겁니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괜찮지? 여러분들은 유제 1번 숙제로 내드릴게요. 알겠죠? 정말 착하다. 이런 천사 선생님이 어디 있을까? 또 재난 문제. 재난이 그렇게 쏟아지나 보네, 그치? 동대문구청. 또 핵이요. 3번 4번. 야 근데 이거 진짜 완전 야, 남자 23살밖에 안 되는데 여자는 23살. 친인가? 둘이 사귀나? 야 너희 이런 재난 문자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여친인가? 야, 동갑 커플이네. 그러네. 뭔가 그런 애야 이거나 봐 1-1번입니다 솔로가 좋은 거. 1-1번은 제 풀이를 쓰지 마시고 집 가서 다시 푸세요. 네. 감사합니다. 랄랄라. 그 항상 수학할 때 콧노래를 부르시면 좀 잘 풀립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 너무 진짜로 여러분 표정이 썩어서 풀어. 그러니까 여러분 즐겁게 해야 돼. 진짜인데. 쟤 뭐했어? 한번 줄 알았어. 아, 하나 거의. 잘 봐. 하겠습니다. 할게요. 이 문제가 뭘 원하냐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ADC에 해당되는 삼각형인데 ADC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외접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입니다. 괜찮지? 근데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사인 법칙을 당연히 이 삼각형에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삼각형이나 사인 법칙 쓴다면 구하면 안 되고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당연히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써야 되고 항상 말하잖아. 그림이 있으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건 써놓고 푸는 게 좋다고. 먼저 변부터 갈까요? 변부터. 여기가 8이면 여기는 4. 상식이잖아. 4. 맞아? 또 상식이 있어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우리는.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겠어? 희정이가 말하거든. 이 피타고라스 정리하냐. 말해. 3루트 3 루트 10. 3 60 맞아? 64. 왜? 아, 그렇네. 난 바보. 괜찮아 괜찮아. 다시 말해. 뭐라고? 아 너무 말해 빨리. 아 뭐야. 빨리 말해 여기. 말 피타고라스 다시 쓰면 되지 뭘 또. 아 바보야 한다며. 뭐해 지금. 진짜. 빨리 말해. 시간 없어. 4루트. 다르토. 여기도 사실 상식이죠. 여기도 상식이에요. 여기 얼마겠어 길이가? 현정아. 알려주지 마. 혼자 해야 돼. 128, 루트 128. 루트 128. 근데 그게 왜 열심히 말해야지. 그건 쌤이. 발루트이잖아. 아니 이거. 변에 해당되는 거 다 찾았고 이제 각에 해당되는 거 찾을 겁니다. 각에 해당된 거 합시다. 여기가 90도고 여기 몇 도겠어? 45. 45. 여기 45도. 학계 이제 상식선에 해당되는 거 다 찾아놨고 나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기를 구할 건데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을 쓸 건데 세트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완성됐잖아 벌써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끝난 거라고. 사인 법칙이 뭔데? 한 변을 대와 마주보고 있는 값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게 2r과 똑같다. 그 다음은 안 할게요. 네. 할 수 있지? 넘겨봐. 어디까지 할 건지 말해줄까? 네. 그래야 여러분 힘. 네. 127쪽입니다. 와. 표정이 나를 완전히 썩어버렸네. 아이고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필수 2번이에요. 필수 2번. 봐봐요. 이거 쉬워요. 합시다. 사인 A대 사인 B대 사인 C가 나도 바빠.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누구 시키지? 유리나. 네. 요거 줘놓고 요걸 구하래. 그치? 알지? 사인 값의 B는 변의 길이 B랑 똑같으니까 A 대 B 대 C가 3대 5대 7 이렇게.
얘가 3K면 얘가 5K고 얘가 7K고 그러니까 B 더하기 C는 12K고 C 더하기 A는 10K고 A 더하기 B는 8K고 그러니까 12대 10대 8 약분하면 6대 5대 4 괜찮죠? 2번 A sin A는 B sin B 이걸 성립할 때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주세요가 문제입니다. 삼각형을 결정해야 되면 선정아 뭐 하라고? 뭘 뭘로 바꾸라고? 찾아봐도 돼 앞에 거. 이거 진짜 보면서 꼭 해봐. 각을 변화로. 그렇지. 각에 관련되어 있는 걸 변에 관련된 걸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변에 관련된 거고 얘는 각에 관련된 거잖아. 얘를 바꿔야 돼. 변에 관련된 걸로. 어떻게 바꿔야 돼? 말해. 써줄게. 아 2R분의 그렇지. A. 그렇지 안 해? 얘가 2R분의 A잖아. 괜찮지? 얘는 변이니까 괜찮고 얘 각에 관련된 걸 바꿔야 된다고. 얘는 2R분의 1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2R분의 A제곱은 2R분의 B제곱이고 이거 사라지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 똑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A하고 B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끝이라고.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A하고 B가 똑같아. 원래는 이건 사실 이거거든요. 제곱이랑 B제곱이 똑같으면 원래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인데 그치 길이에는 사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A는 그냥 B랑 똑같아. 이렇게 가는 거라고. 괜찮죠? 2-1번 저의 답을 쓰지 마세요. 네. 2-1번은 이거 아까 했잖아 이거. 2-1번은 이겁니다. 1대 4 됐을 때 A 2분의 C제곱 이렇게 합시다. 희정아 각의 B가 1대 4면 변의 길이 B는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각의 B를 알려주면 무조건 각도를 찾고 사인 값의 B로 바꿔야 된다고. 어떻게? 1대 4니까 얘가 A면 4A잖아. 근데 가더하면 180도. 그러니까 A가 30도니까 얘가 30도, 얘도 30도, 얘는 120도 이렇게. 그럼 사인 값의 B로 바꾸면 얘는 사인 30도, 사인 30도, 사인 120도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얘가 2분의 1, 얘 2분의 1, 얘는 극 바꾸기 위해서 180도 빼기 60도잖아. 짝수 곱한 거죠? 김정아, 사인 60도 한다는 부분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사인 값의 B가 2분의 1 대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이니까 변의 길이 B도 당연히 2분의 1 대 2분의 1 대 2분의 루트 3이고 그러니까 2를 다 곱하면 1 대 1 대 루트 3이니까 얘가 K면 얘도 K고 얘가 루트 3K니까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풀어나가면 된다고. 안 해줘도 되죠? 넘겨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아까 했던 거 필수 3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70도, 여기가 80도, 여기가 100이야. 그랬을 때 문제에서 AC의 거리는 얼마일까요가 문제고 사인 70도는 0.94고 사인 80도는 0.98이라고 써 있습니다. 해보죠. 항상 말하지만 희정아 그림이 있으면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거 써놓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70도, 80도면 여기가 30도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괜찮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가 세트고 요렇게가 세트인데 두 개의 세트 중에 하나만 모르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배우고 있어 사인 법칙 쓴 게 아닙니다. 두 개의 세트 중에 여기만 모르네. 사인 법칙 써야겠다. 사인 법칙이 뭐냐면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는 게 한 변을 걔가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는 게 서로 똑같다. 이게 사인 법칙.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보시면 100 곱하기 사인 70이니까 0.94는 x 곱하기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94가 2분의 1 x니까 x값을 188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괜찮지? 하나만 딱 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3-2번. 해. 여러분 사인 법칙 완전 못하면서 왜 빨리만 가려고 그래. 사인 법칙 3-2번이 마지막 문제입니다. 왜?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힘내요. 네. 여기 그 누가 있냐면 희정이가 이렇게 있어요. 완전 잘했죠. 머리가 좀 크네. 봅시다. 뭐냐면 지금 여기에 어떤 그 새라고 할까요? 새? 새가 이렇게 있는데 희정이가 이 새를 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물어본 건 이 새가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에 있을까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사실 이 길이 찾는 게 문제지. 이 길이 찾는 게. 근데 요만큼의 높이는 1.6이라고 알려줬어요. 써있어요. 서연이의 눈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6m라고. 그러니까 요만큼 1.6이니까 사실상 이 길이만 보면 이제 해결되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항상 그림이 있으면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거 다 쓴다니까. 각에 해당되는 거 먼저 쓸까요? 각에 해당되는 거. 여기가 43이면 여기는 별말이 없어서 47이겠죠. 상식 아닙니까? 여기가 43도면 여기는 별말이 없어도 137도겠죠. 맞죠? 그러면 요 두 개 더하면 151도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29도겠지 뭘. 괜찮지? 그리고 변에 해당되는 거 더 이상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괜찮아? 뭐 피타고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봐봐. 지금 요렇게가 세트고, 맞죠? 요렇게가 세트인데 두 개의 세트 중에 여기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쓰면 여기를 구할 수 있어. 여기를 구하면 이렇게가 세트고 이렇게가 세트니까 두 개의 세트 중에 또 여기만 모르니까 또 사인 법칙을 쓰면 이 x값을 구할 수 있다고. 괜찮겠어? 할게. 요 두 개의 세트 중에 여기만 모르니까 사인 법칙 쓸 겁니다.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값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게.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값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게 서로 똑같다. 이게 사인 법칙. 그래서 크로스로 딱 곱해보시면 별 곱하기 사인 29도인데 그럼 문제에서 0.48이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곱하면 100 곱하기 사인 14인데 그거는 0.24라고 알려줬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소수점 계산이 약하기 때문에 소수점을 없애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똑같이 100을 곱하면 별 곱하기 48은 100 곱하기 24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렇게 약분되니까 50이잖아. 50. 괜찮지? 이 길이가 50. 그럼 끝난 거지 뭘. 희정아 이렇게가 세트고 이렇게가 세트인데 두 개의 세트 중 여기만 모르니까 사인 법칙. 그게 뭔데?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가게의 사인 값으로 나누는 거. 한 변을 걔와 마주보고 있는 가게의 사인 값으로 나누는 게 서로 똑같다. 약 이렇게. 됐지?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는 거야. 50 곱하기 사인 43도는 0.68. x 곱하기 사인 90도 얼마겠어? 현정아 사인 90도는 알아야 돼요. 1. 괜찮아. 그러니까 x는 50 곱하기 0.68. 50 곱하기 100분의 68. 약분하시면 34. 그러니까 이 길이가 34.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세 지면에서부터의 높이는 34 더하기 1.6에서 35.6. 됐습니까? 잘 가시고 숙제는 아까 받았던 그 확통 그 프린트랑 방금 받았던 그 사인 법칙 관련된 거 그 유제랑 문제를 싹 다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네. 고생이 많았고 잘 가시고